절대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건축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모래 위에는 세계 최고층 건물을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불과 5년 뒤 사막 한가운데에 높이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우뚝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공사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 이후 일본 건설업계와 언론까지 집중 분석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공사를 어떻게 성공시킨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고층 건물이 지금도 한국 건설 기술의 상징으로 불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두바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불가능한 공사를 완성시킨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할리파 뒤에 숨겨진 한국 기술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높이 828m, 지상 163층, 지금도 세계 최고층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외관만 보고 감탄하고 끝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싸우면서 올라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쌓는다고 무조건 기술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세우느냐, 이게 진짜 기술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땅 밑에서 시작됩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세워진 두바이는 대부분이 사막이거든요.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모래층이 어마어마하게 깊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고층 빌딩은 단단한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게 기본인데 두바이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무려 140m 가까이 땅을 조사했는데도 기대했던 안반이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지하에는 염분 섞인 지하수까지 계속 유입됐습니다. 철근은 염분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시작되는데 초고층 건물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높이를 이 땅에 짓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물산이 완전히 다른 접근을 선택합니다. 길이 50m짜리 초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무려 192개나 박아 넣은 겁니다. 건물의 엄청난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철근이 염분 때문에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류를 이용한 부식 방지 시스템까지 따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첨단 기술인데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로 평가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고층 건물의 진짜 적은 땅 밑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이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훨씬 강해지는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심하면 구조물 자체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두바이는 모래폭풍까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 일반적인 고층 빌딩 구조로는 바람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독특한 삼각형 구조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조금씩 뒤틀리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지 못하게 설계한 거거든요. 이 설계 덕분에 바람이 건물을 때릴 때 힘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건축공학에서는 지금도 매우 효과적인 공기역학 설계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 나갑니다. 보통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공사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자재를 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새로운 시공 방식을 적용하면서 평균 3일마다 한 층씩 올리는 속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세계 최고층 건물을 이 속도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결국 착공한 지 약 5년 만에 세계 최고층 건물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기술을 가진 나라고 초고층 건물 기술도 매우 뛰어나잖아요. 근데 부르즈 할리파처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층 건물을 완성한 사례는 또 다른 영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초고층 건물의 풍화중 설계와 시공 기술을 따로 분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랑 뉴스 댓글창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하나는 역시 세계 최고층 건물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만드는 것이지 나라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에 10,000개 이상의 공감이 붙었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반응 하나는 사막 위에 저 건물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댓글이었는데 이것도 10,000개 넘는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한국을 무조건 칭찬하는 분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본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이랑 중요한 건 누가 수주해서 끝까지 완성했느냐라는 의견이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도 대부분은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건설이라는 분야는 계획보다 완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세계 최고층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공기를 오히려 단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술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발전소랑 플랜트, 교량, 항만 초고층 빌딩까지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랑 대형 구조물 시공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한국 기업들의 건축물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면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프로젝트 곳곳에 한국 기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부르즈 할리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올렸다는 건 단순히 높은 건물 하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기술로 뒤집은 사례였고 한국 건설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층 건물을 완성한 한국 건설 기술이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 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랑 중동 기업들이 앞으로 더 앞서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술의 놀라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